그래도부터 확천이 엄청 현장감 있도록 낭독한다. 요즘 AI를 써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빠릅니다. 자료도 잘 정리합니다. 코드도 꽤 그럴듯하게 짭니다. 기획안도 금방 뽑아줍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일에 넣어보면 마지막에 사람 손이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AI가 틀릴 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도 틀립니다. 진짜 문제는 AI가 틀렸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맞는 것처럼 말할 때입니다. 코드는 완성됐다고 하는데 테스트에서 깨집니다. 리서치는 정리됐다고 하는데 출처 기준일이 섞여 있습니다. 분석은 그럴듯한데 확정된 사실과 추정이 한 문장 안에서 섞입니다. AI를 많이 써본 사람일수록 이 불안감을 압니다. 와, 이거 엄청 빠르네. 그 다음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리. 근데 이거 진짜 맞나? 이번 클로드오프 4.8 업데이트에서 봐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단순한 성능표 숫자가 아닙니다. AI가 더 오래 생각하게 할 수 있는가? 큰 작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의 결함을 더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번 업데이트의 중심입니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엔트로픽은 2026년 5월 28일 클로드오프스 4.8을 공개했습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클로드오프스 4.8은 오프스 4.7 대비 여러 벤치마크와 협업 품질이 개선된 모델입니다. 엔트로픽은 이 모델을 복잡한 추론, 장기 에이전트 코딩, 고자율 작업에 적합한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일반 사용 가격은 오프스 4.7과 동일합니다. 입력은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은 100만 토큰당 25달러입니다. 테스트 모드는 입력 100만 토큰당 10달러, 출력 100만 토큰당 5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순합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더 높은 작업 품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AI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이 좋아졌는데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가격에서 품질이 올라가면 같은 예산으로 더 복잡한 업무를 맡겨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가격이 그대로다라는 사실과 기업의 실제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업데이트는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은 작업을 나누고 더 많은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작업 한 번당 품질은 좋아질 수 있지만 사용자가 더 복잡한 일을 더 많이 맡기면 전체 사용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지만 모델 제공사와 클라우드 인프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추론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뉴스를 AI 산업의 돈의 흐름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기능은 정직성 개선입니다. 엔트로픽은 오프스 4.8의 중요한 개선점 중 하나로 honesty, 즉 정직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성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AI가 착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델이 자신의 작업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근거가 약한 진전 주장을 줄이고 자신이 만든 코드나 결과물의 결함을 더 잘 지적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오프스 4.8은 자신이 작성한 코드의 결함을 그냥 통과시키는 비율이 전작보다 약 4배 낮아졌다고 설명됐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홍보 문구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AI 코딩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코드가 틀렸을 때가 아닙니다. 틀렸는데도 AI가 문제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사람이 보면 코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엣지 케이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중간 실패를 감추고 마지막에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용자는 그걸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AI를 쓴 이유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검수에서 다시 시간이 들어갑니다. 실제 업무에서 AI가 신뢰를 얻으려면 답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애매할 때 애매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성 개선은 감성적인 기능이 아니라 업무 자동화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특히 코딩, 리서치, 금융분석, 계약서 검토, 보안감사처럼 작은 오류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영역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물론 여기서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직성이 개선됐다고 해서 오프스 4.8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더 정직해졌다는 것과 인간 검토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결함을 그냥 넘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개선입니다. 완전한 자동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과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에포트 컨트롤입니다. 이 기능은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꽤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공식 문서 기준으로 클로드 오프스 4.8의 에포트 값은 로우, 미디엄, 하이, X, 하이, 맥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로드가 한 작업에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토큰과 도구 호출을 사용할지 조절하는 손잡이입니다. 간단한 요약이나 분류는 로우 또는 미디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석이나 코딩은 하이가 기본에 가깝습니다. 장기 작업, 고급 코딩, 반복적인 도구 호출이 필요한 에이전트 작업은 X-하이가 권장됩니다. 맥스는 비용보다 최고 품질이 중요한 난제에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오프스 4.8의 기본 에포트는 하이입니다. 공식 문서는 코딩과 에이전틱 유스 케이스에서는 X-하이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대부분의 지능 민감 업무에는 하이를 쓰며 미디엄이나 로우는 실제 평가에서 품질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낮추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변화는 AI 사용 방식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보통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 켜, 제일 똑똑한 걸로 해, 비싸도 일단 최고 성능으로 돌려. 그런데 기업 환경에서는 이렇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가 최고 성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분류 작업에 최고 설정을 쓰면 비용 낭비가 됩니다. 반대로 중요한 보안 감사나 대형 코드 마이그레이션에 낮은 설정을 쓰면 결과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간단한 일은 싸고 빠르게, 중요한 일은 비싸더라도 깊고 정확하게. 에포트 컨트롤은 이 균형을 사용자가 직접 조절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점점 제품에서 운영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용자는 그냥 좋은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비용, 속도, 품질, 검증 가능성, 보안, 예산 통제를 함께 봅니다. AI 모델이 실제 업무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산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울트라 코드, 정확히는 클로드 코드의 울트라 코드 설정입니다. 여기서 꼭 정리해야 합니다. 울트라 코드는 새 모델명이 아닙니다. API에 새로 생긴 6번째 에포트 단계도 아닙니다. 공식 문서 기준으로 API 에포트 값은 low, medium, high, X-high, max가 전부입니다. ultra 코드는 클로드 코드 안에서 보이는 설정입니다. 그 본질은 X-high 에포트와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사용 권한을 결합한 고강도 운용 모드에 가깝습니다.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클로즈야, 이 작업은 대충 빠르게 답하지 말고 필요하면 깊게 생각하고 여러 하위 에이전트로 나눠서 제대로 파고들어도 된다. 이런 운영 신호를 주는 설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울트라 코드라는 새 모델이 나왔다고 말하면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클로드 코드의 울트라 코드 운용 설정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이름만 보면 뭔가 비밀 모델이 하나 더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 기준으로는 숨겨진 API 모델이 아니라 클로드 코드에서 X-high 에포트와 다이내믹 워크플로우스 사용 판단을 묶은 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름에 기대감이 붙기 쉽습니다. 울트라 코드. 이름만 들으면 뭔가 기존 코딩 AI를 완전히 압도하는 별도 제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 산업 분석 관점에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 기능이 무엇을 바꾸는가? 사용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기업 고객이 실제로 돈을 낼 만큼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생산성이 나오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오프스 4.8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적 변화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이내믹 워크플로우스는 클로드 코드가 큰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작업을 하위 과제로 나누고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병렬 서브 에이전트를 한 세션에서 실행한 뒤 결과를 검증하고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리서치 프리뷰 상태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클로드 코드, CLI, 데스크톱, VS 코드, 익스텐션에서 제공됩니다.
요금제는 맥스, 팀, 엔터프라이스 대상입니다. 엔터프라이스는 출시 시점에 기본 업이며 관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렬 서브 에이전트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AI는 보통 한 명의 아주 똑똑한 사람처럼 작동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면 하나의 답을 줍니다. 코드 수정을 요청하면 하나의 수정안을 냅니다. 보고서를 요청하면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형 코드베이스를 고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증 로직을 봐야 합니다. API 라우트를 봐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봐야 합니다. 입력 검증을 봐야 합니다. 테스트가 깨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기존 기능이 망가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 조직에서는 이걸 한 사람에게 몰아서 맡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보안을 봅니다. 한 사람은 백엔드를 봅니다. 한 사람은 프론트엔드를 봅니다. 한 사람은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뷰어가 다시 검증합니다. 다이내믹 워크플로우는 이 구조를 AI 작업에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AI가 한 명의 답변자에서 여러 작업자를 조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기능이 아닙니다. 품질 관리 구조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한 에이전트가 놓친 것을 다른 에이전트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에이전트가 만든 결론을 다른 에이전트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모듈별로 나누고 다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AI 코딩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AI 코딩 도구가 잘한 것은 부분 작업이었습니다. 함수 하나 고치기, 테스트 하나 만들기, 문법 바꾸기, 간단한 리팩터링 하기. 그런데 기업이 진짜 돈을 낼 만한 영역은 더 큽니다. 레거시 마이그레이션, 보안 감사, 대규모 리팩터링, 의존성 교체, 오래된 API를 새 SDK로 바꾸는 작업, 수천 개 파일 안에서 반복되는 오류 패턴을 찾는 작업. 이런 작업은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나누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다시 고쳐야 합니다.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는 바로 이 영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서는 펀을 직에서 러스트로 포팅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해당 사례는 약 75만 줄의 러스트, 기존 테스트의 99.8% 통과, 첫 커밋부터 병합까지 11일이라는 숫자로 설명됐습니다. 이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식 자료에서도 해당 사례는 프로덕션 적용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례는 AI가 이미 모든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대체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대규모 코드 작업에서 AI가 여러 에이전트로 나뉘어 병렬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기능과 사례입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것은 이 방식이 여러 기업 환경에서 반복 가능하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이제 이 뉴스가 AI 산업의 돈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모델 경쟁의 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질문이 단순했습니다. 어느 모델이 더 똑똑한가? 어느 모델이 벤치마크 점수가 높은가? 어느 모델이 코드를 더 잘 짜는가?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실제 업무에 넣을 수 있는가? 오래 걸리는 일을 끝까지 맡길 수 있는가? 중간에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고 말하는가? 작업 범위가 커져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모델도 기업 업무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오프스 4.8은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정직성은 신뢰 문제를 건드립니다. 에포트 컨트롤은 비용과 품질 조절 문제를 건드립니다. 울트라 코드는 고강도 작업을 허용하는 운영 모드를 건드립니다.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는 대형 업무를 나누고 검증하는 구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의 진짜 의미는 성능 향상보다 업무 방식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보면 첫 번째 수혜 구간은 모델 제공사입니다. 엔트로픽 같은 AI 모델 기업은 사용자가 더 복잡한 작업을 맡길수록 사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순 질문은 토큰 사용량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대형 코드베이스 감사, 마이그레이션, 보안 점검, 장기 에이전트 작업은 다릅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도구 호출이 늘어나고 여러 서브 에이전트가 움직이고 검증 단계가 추가되면 전체 토큰 사용량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 기업에는 매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이기도 합니다.
추론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컴퓨팅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성능 모델을 장시간 구동하고 여러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면 인프라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모델 기업에 무조건 좋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량 증가가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와 그 매출이 추론 비용을 충분히 넘어서느냐입니다. 두 번째 돈의 흐름은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입니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API뿐 아니라 애마존 베드럭, 구글 버텍스 AI,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같은 플랫폼과 연결됩니다. 모델 사용량이 늘어나면 클라우드 추론 인프라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쓰는 쪽은 기업 고객입니다. 돈을 가져가는 쪽은 모델 제공사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쪽은 AI를 도입하는 기업, 그리고 모델을 운영하는 AI 기업입니다. 더 멀리 보면 GPU, 메모리,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결은 아직 가능성입니다. 이번 오프 4.8 발표만으로 GPU 수요가 얼마나 늘어난다거나 HBM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발표는 모델과 제품 기능에 대한 발표입니다. 구체적인 GPU 구매량, 데이터 센터 증설 규모, 클라우드 비용 증가분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 에이전트 작업이 늘어나면 추론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론 수요가 늘면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G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속도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과하게 앞서가면 제품 발표를 곧바로 반도체 수요 확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AI 시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능 발표가 나옵니다. 시장은 곧바로 인프라 수요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관련 기업 전체로 퍼집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가치에 남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사용량이 늘었는가, 유료 고객이 늘었는가, 계약 규모가 커졌는가, 매출이 증가했는가, 마진이 유지됐는가, 현금 흐름이 좋아졌는가, 이 단계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의 흐름은 AI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도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GitHub, 코파일럿, 커서, 데빈, 클로드 코드, 오픈 AI 계열 에이전트, 구글의 개발자 도구까지 모두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 자동 완성은 이제 차별화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도구가 실제로 일을 끝내는가? 몇 줄 코드를 잘 쓰는 것보다 오래된 코드베이스를 이해하고 변경 계획을 세우고 테스트를 돌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코딩 시장의 다음 경쟁축입니다. 한 명의 천재 모델이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를 조직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오프 4.8은 이 방향으로 한 발 더 간 업데이트입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리스크는 사용량과 비용입니다. 다이내믹 워크플로우즈는 일반 클로드 코드 세션보다 훨씬 많은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 자료에서도 경고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작업 시간을 줄여준다면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예측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워집니다. AI가 3일 걸릴 일을 하루로 줄여줘도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면 예산을 잡기 힘듭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자동화 과신입니다. 정직성이 개선됐다고 해도 AI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안, 금융, 법률, 운영, 배포 같은 영역에서는 마지막 검증이 필요합니다. AI가 실수를 덜 숨기게 되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검토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분간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AI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수록 사람은 더 중요한 검증 지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경쟁 심화입니다. 엔트로픽만 이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xAI, 메타, 그리고 여러 AI 개발자 도구 기업들이 모두 에이전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은 비교할 것입니다. 누가 더 정확한가?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작업을 유지하는가? 누가 비용을 더 잘 통제하는가? 누가 회사 내부 시스템과 더 잘 붙는가? 누가 보안과 권한 관리를 더 설득력 있게 제공하는가? 모델 성능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기업 시장에서는 운영 능력, 비용 구조, 신뢰성, 보안, 검증 가능성이 함께 경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데이터도 명확합니다. 첫째, 클로드 오프 4,
삼천이 엄청 현장감 있도록 낭독한다. 현 철암보다 중요한 것은 몇 달 뒤 유료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는가입니다. 둘째, 클로드 코더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스의 반복 사용 여부입니다. 한번 데모로 써보는 것과 기업이 정기적으로 코드 감사, 마이그레이션, 리팩터링에 쓰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추론 비용과 마진 구조입니다. 사용량이 늘어도 비용이 더 빠르게 늘면 수익성은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쟁 모델과의 실사용 비교입니다. 벤치마크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결국 실제 업무에서 비교합니다. 같은 코드베이스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고치는가, 같은 리서치 작업에서 누가 더 정확히 출처와 추정을 구분하는가, 같은 에이전트 작업에서 누가 중간 실패를 더 잘 보고하는가. 다섯째, 인프라 수요로 이어지는 정도입니다. 장기 에이전트 작업이 늘어나면 추론 컴퓨팅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GPU,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클로드오프 4.8은 단순한 모델 업데이트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 확인 기준으로 2026년 5월 28일 공개됐고 일반 사용 가격은 오프 4.7과 동일하며 정직성 개선, 에포트 컨트롤, 클로드 코드 대 울트라 코드 설정, 다이내믹 워크플로우스, 패스트 모드 변화가 함께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울트라 코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벤치마크 한두 개도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AI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답변을 잘하는 방향을 넘어 일을 나누고 오래 실행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실패를 더 정직하게 보고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 돈의 흐름을 바꾸려면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업 고객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쓰는지, 그 사용량이 유료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추론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마진이 유지되는지, AI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이 데모를 넘어 반복 가능한 업무 시스템이 되는지, 결국 큰 뉴스일수록 먼저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숫자가 실제 사용량과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로드 오프 4.8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클로드가 더 똑똑해졌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이제 대답하는 도구에서 일을 나누고 검증하는 작업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번 업데이트가 단기적인 모델 뉴스에 그칠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도구 시장에 돈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